안녕하세요. KMATV입니다. 오늘은 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안과 질환이죠. 바로 백내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과 전문의 김안과병원의 정종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예전에 녹내장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요. 네. 여전히 백내장, 녹내장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내장 정확하게 어떤 질환일까요? 일단 제가 눈의 모형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걸 잘 살펴보시면요. 이게 우리 눈의 구조고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각막이라고 해서 굉장히 투명한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까만 눈동자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투명한 조직에 각막이 있고요. 이 각막 뒤쪽에 또 다른 투명한 조직인 수정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투명하게 태어나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혼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제가 하나 더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얗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한 백내장이기는 한데 서서히 이렇게 혼탁이 오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하얗게 변할 수도 있고 뭐 노랗게 변할 수도 있고 한데 어찌되었든 투명했던 조직이 나이가 들면서 혼탁이 오는 것, 이것이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 백내장이 주로 어르신들이 겪는다고 알고 있는데 진짠가요? 사실 어르신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0대도 젊은 축인데 40대 이상의 백내장의 유병률이 약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에서는 무려 90% 가까이가 백내장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짚고 넘어갈 거는 그 40대, 젊다고 생각하는 그 40대의 백내장 유병률 또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젊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검진은 한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이 수정체가 혼탁해진다고 하셨는데요.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증상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정태도 대사를 하면서 이제 같이 늙어간다고 저희가 표현을 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 현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안이라고 하면 네. 또 노화 현상이라고 했을 때 노안을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노안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 노화 현상하고 노안을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왜 우리 주변에 안경 쓰신 분들이 가까운 거 볼 때 갑자기 안경을 이렇게 머리 위에 딱 올리고 네, 맞아요. 가까운 거 막 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핸드폰 막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막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먼 거리 볼 때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시는데 가까운 곳을 볼 때 불편감을 느끼시는, 잘 안 보이는 증상을 저희가 노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노안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수정체가 있는데 수정체가 조절을 하면서 먼 거리도 잘 보이게 해주고 가까운 것도 잘 보이게 해주는데 그 조절력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노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노안 테스트 하나 좀 알려드릴 건데요. 혹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꺼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되게 예쁘게 만들어 온 게 있죠. 네, 저는 이제 조금 크게 보여드리려고 네. 제가 직접 제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를 사진을 찍어서 네,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000원짜리를 본인 손에서 한 30c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요. 네. 이제 제가 여기 표시를 해드리면 이 어깨에 보면 세종대왕님이 언제 태어나시고 언제 승하하셨는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이 글씨가 일단 보이시나요? 우리 현주 아나운서님? 저 숫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정확하게 잘 보이면 이제 10대, 20대 눈이라고 저희가 표현은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정확하게 노안 테스트를 하려면 요 2번, 이 한국은행 총재 옆에 이렇게 직인이 찍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 직인은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으면 저희가 한 40에서 50대의 노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3번, 요 맨 위에 있는 이 1년 번호, 이것이 이제 안 보이면은 60대 정도의 노안. 네, 좀 심각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 옆에 한국은행이라는 이 큰 글씨가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노안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또 백내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구체적인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백내장은 가장 큰 증상이 이제 교정 시력이 좀 떨어지거나 혹은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것이 주된 증상이 되겠고요. 또 빛번짐 같은 증상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빛의 화가라고 모네라고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
모네가 수련이라는 그림을 일생 동안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요. 한 250여 점 이상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네의 화가분이 백내장이 생기기 전에 색채감과 백내장이 생긴 후에 그린 그 색채감이 이렇게 자료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일반 사람들도 백내장이 생기면 그런 색감도 좀 달라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도 확인해 봤고 또 백내장 하면 치료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어떤 검사가 진행될까요? 일단 저희가 안과에서는 청진기 역할을 해주는 게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백내장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수술이 필요한 정도인지를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백내장 있으면 교정 시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정 시력 검사를 해서 시력이 잘 나오는지 잘 나오지 않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좀 치료가 될까요? 백내장이 만약에 저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딱 판단이 되면 물론 이제 입원해서 당일날 수술하고 당일날 퇴원은 하시는데요. 백내장을 진단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로 다 수술을 하는 건 네. 아니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백내장을 그때 진단을 받았으면 수술로 바로 하는 케이스는 한 15% 정도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네, 그렇게 되시고 백내장도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때가 돼야지 수술을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먼 거리에서 사람이 오는데 지인이 오는데 잘 못 알아보게 된다든지 백내장 때문에 혹은 버스 같은 걸 타야 되는데 버스 번호가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일상생활 하시는데 불편하시면 저희가 이제 또 백내장 수술을 네.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내장 수술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가장 많이 받는 수술 중 하나라고 들었어요. 받지 네. 않는 분들은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일단 제가 아까 적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적기까지는 보통 그냥 경과 관찰을 하면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지연제라는 안약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약을 사용을 하면 어떤 분들은 백내장이 아예 없어지는 줄 알고 계시는데 말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연제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가 대전에서 서울로 갈 때 KTX를 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백내장이 이렇게 KTX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다 치면 그 백내장 지연제를 사용한다는 거는 새마을호나 없어졌지만 지금 이제 무궁화호를 타고 어찌 되었든 결국 서울에는 도착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백내장은 많이 심해지면 꼭 수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 1년간 59만 건이나 네.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한 수술이죠. 맞습니다. 네.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다 괜찮아지는 건가요? 대부분 저희가 수술을 할 때 그 교정 시력이 나오지 않는 원인을 이것저것 분석을 하는데요. 만약에 아까 보여드렸던 눈 모형에서 망막이나 각막 쪽에 전혀 문제가 없이 수정체 자체에만 혼탁이 있는 그런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수술을 하면 다 회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에서는 망막이 좋지 않거나 다른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질환을 함께 치료를 해 주어야 시력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수술을 결정할 때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작용이 가장 많은 것 중에 또 하나라고 하는데 네.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백내장 수술도 어찌되었든 수술이기 때문에요. 감염의 위험성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출혈이 전혀 심한 수술은 아니지만 사람들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혈도 일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안압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작용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저희가 대부분 약물로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회복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눈 속 감염 같은 경우에 이제 겉에 감염 말고 눈 속에 안구 내에 생기는 안내염이라는 게 있는데 네. 안내염 발생 비율이 한 10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력을 잃을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세수를 수술하고 나서 뭐 2주 정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균이 눈 속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눈 속에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감염이 막 빨리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잘 지켜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답답하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염증의 가능성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대로 지켜주시고
주시고 수술 후에 항생제랑 항염증제 잘 사용해 주시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신 거 잘 지키면 괜찮다고 하니까요. 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뇨 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수술을 하면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당뇨 환자들이 좀 받아도 될까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수술 금기는 아닌데요. 잘 질문을 해주셨는데 당뇨가 있으시면 눈 속에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그런 질환이 네.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당뇨 망막병증이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조금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당뇨 망막병증을 치료를 먼저 시작을 잘 해놓고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한 후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분들은 수술을 앞두고 그 전후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출혈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출혈성 경향이 보통 수술 전에 혈액순환 개선제, 뭐 아스피린 같은 거 요새 많이 드시는데 그런 아스피린을 복용을 한다든지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은 한 5일 정도 끊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굉장히 심한 질환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그 처방해 주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그런 혈액순환 개선제나 항응고제는 좀 끊고 저희가 네. 수술을 하고요. 수술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는 한 2주 정도, 1, 2주 정도는 안 해주시는 게 좋고 머리 감으실 때도 눈 속에 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집에 계신 다른 분께 부탁을 좀 해주시던지 2주 정도는 조금 눈에 물 들어가는 거를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내장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딱 뭐 저희가 정해놓은 예방법 같은 건 없지만 우리 요새 자외선 많이 강하잖아요. 그런 자외선을 쐬는 것도 백내장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외선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혹은 외출하실 때에는 꼭 선글라스 착용하셔서 자외선 차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백내장 증상이 있는 분들은 내가 수술을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당부할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주변에 이제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나는 뭐가 불편하다 막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정확한 다 검사를 통하지 않고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듣고 너무 무섭다고 수술 피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신 후에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된다면 네, 정확하게 수술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확한 검사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과 전문의 정종진 교수님과 함께 백내장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치료 시기도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 찾아가셔서 진단받고 수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